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96부 사스마 거병 교토로 상경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8년 8월 사스마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콜레라로 세상을 뜨게 됐죠. 자, 그리고 나리아키라는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자신의 후계를 이복 동생이었던 히사미스, 그 히사미스의 아들인 타다요시에게 맡기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리아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이복 동생하고 서로 좀 이제 후계자 문제를 놓고서 권력 암투도 벌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나리아키라가 상당한 남벽 환자였고 부친이었던 나리오키는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었던 히사미스로 교체할까 그런 이제 시도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계속 이제 극복을 하고서 나리아키라가 자신의 부친을 에도로 날려버린 다음에 자신이 사스마 번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형제 간에는 좀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나리아키라가 죽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히사미스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히사미스의 아들한테 다음번 번주 자리를 넘겨주고 히사미스가 섭정이 돼서 사스마번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리아키라가 세상을 뜨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사실상 에도에 유폐되어 있다시피 했던 부친인 나리오키가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리오키는 순식간에 사스마 번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히사미스는 감히 부친에게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력을 내놓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막부 성향을 보여왔던 나리오키는 도막파의 하급 사무라이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사스마번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놓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토에 가서 이런저런 공작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찍혀가지고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에도 막부 측에서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당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료들이 구명을 한 덕에 나름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에도 막부 측에는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일단은 섬으로 귀향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리오키가 계속 번주로 있는 이상 사이고는 다시 귀향지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 나리오키의 천하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가 사스마번에 귀환한 지 1년 만에 향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됐다는 거죠. 사실 나리오키는 살 만큼 살다가 가신 분이긴 하죠. 그래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뜻밖의 반전을 일으켰다는 거죠. 부친인 나리오키가 세상을 뜨자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누구의 시대가 오게 되냐면은 히사미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쪽도 오랜 존버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죠. 히사미스는 예정된 수순대로 자신의 아들 타다요시를 번주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섭정의 자리에 올랐어요. 재밌는 거는 이때 당시 아들이었던 타다요시 나이가 이미 성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사미스가 섭정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대원군 비스무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시대에는 그런 대원군 비스무리한 존재가 되는 게 한중일을 막론하고 일종의 로망이었던 모양이에요. 청제국에서 섭정으로 올라선 공친왕,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스마번에서 섭정으로 올라선 히사미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조선에서도 등장을 하겠죠. 섭정하면 그 유명한 흥선 대원군 이하응. 하여튼 이 시대는 이게 좀 유행이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히사미스는 자신이 번주의 아버지이면서 사스마번 전체의 어버이 같은 존재니까 앞으로 나를 뭐라고 불러라, 국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마즈번의 국부 히사미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히사미스는 본래 나낙보다는 국학에 더 심취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작금의 일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스마번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훤히 꿰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사미스는 돌아가신 부친보다는 이복형의 의견이 좀 더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 이복형이 말한 대로 우리 사스마번은 개국의 길로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히사미스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복형의 정치 노선을 이어간다는 거죠. 개국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앙 센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점합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복형의 노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히사미스도 이 노선을 물려받아가지고 부국 강병을 귀하게 됐으며 부친이 숙청했던 도막파들한테도 손을 내밀게 됩니다. 나름의 쓸모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861년 무렵이었습니다. 히사미스는 코마즈, 타데와키를 중역으로 발탁해가지고 그를 이제 중심으로 내각을 개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코마즈의 천거를 받아서 도막파 세력인 정충조를 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정충조를 이끌고 있던 것은 오쿠보 도시미치였는데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런 건의를 합니다. 지난번 안세이 대혹 이후로 줄곧 유비가 되어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를 사면에서 기용을 하신다면 도막파들을 통제하는데 훨씬 더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뭐 사실 안세이 대혹을 주도했던 이 나우스케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사이고 다카모리를 유비에 보냈던 부친 나리여키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 뭐 사이고를 유배지에서 풀어준다 한들 딱히 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사미스가 사이고의 사면을 명했고 이렇게 사이고는 3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시마지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사미스는 시마지원으로 돌아온 사이고를 불러서 앞으로 향후 전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야심만만한 히사미스는 과거 자신의 이복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일본 중앙 정치 무대에 난입해서 한번 천하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보고 싶다. 그런 야심 만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 시국을 보면요. 아직 좌막파 세력은 근신처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스마번 뿐이니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일발 역전이 가능한지 사이고에게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현재 에도마쿠의 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안도 노부마사 정권이었고 이쪽에서 이제 정화파 쪽에 손을 내밀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화파 전체를 갖다가 사면한 건 아니에요. 일부 진짜 온건적인 정화파들만 사면을 해준 거고 나머지 좀 옛날에 이제 미토번이나 사스마번하고 붙어먹은 게 확실하다고 판별됐던 그 정화파들, 강성 정화파들은 여전히 지금 근신처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사이고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떻게 사고를 치냐? 사이고가 히사미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히사미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돌직구 쇠직구를 날리면서 팩트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이고 말인즉 히사미스가 비록 사스마번의 국부라고는 하지만 에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방에도 친분을 쌓아놓은 번주 하나 없지 않냐. 그러니 거사를 도모한다 한들 누가 여기 호응을 하겠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교토로 상경한다 하더라도 히사미스는 이렇다 할 관직도 없는데 아니 국부께서 무슨 깜냥으로 교토 조정을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일을 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핀잔을 졌다라는 거죠. 자, 이 사이고의 건방진 말투에 히사미스가 또 대단한 꼴초였는데 이 양반이 그때 당시 이제 물고 있던 담뱃대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분을 사귀기 위해서 담뱃대를 꽉 깨무는 바람에 담뱃대에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기가 불편해졌다라고 하죠. 결국 히사미스는 뭐라고 판단하냐? 사이고가 제 아무리 정충조를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얘 가만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돌아가신 형님의 사람 아니냐.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 결국 내 말 안 들을 거 뻔하다. 하면서 사이고를 결국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사미스에게 단단히 찍힌 사이고는 얼마 후 다시 섬으로 2년간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여튼 사이고의 그 특이한 성질 머리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참고 얌전히 있었으면은 해 뜰 날이 왔을 텐데 그놈의 성질 때문에 결국 이제 사이고는 자기 특유의 사이코스러운 성격 때문에 다시 또 유배를 떠나는 그런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죠. 비록 말투가 건방지긴 했지만 히사미스도 사이고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원래 사이고가 한 말이 맞기는 맞아요. 뭔가 일을 도모로 하려고 해도 히사미스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히사미스는 갑툭튀잖아요. 쟤 뭐야? 웬 듣보잡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히사미스는 자신이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성을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정확파 세력과 연대를 해서 그들의 명성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왜 요즘 정치인들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신인 정치인이 뜨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유력한 명망 있는 정치인과 행보를 같이 함으로써 그 위강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히사미스가 힘을 써서 좌마파의 근신 처분을 해지할 수만 있다면은 히사미스의 명성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좌마파 세력과 확실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좌마파의 명성을 앞으로 히사미스가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냐? 히사미스가 생각한 방법은 지난번에 이복형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교토 상경 작전이었어요. 사스마번이 군대를 몰고 교토로 상경해서 고메이 천황과 조정을 설득한 다음에 좌마파에 대한 사면 칙령을 얻어낸다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죠. 교토 조정에 연줄이 없는 히사미스가 무슨 방법으로 또 천황의 칙령을 얻어낼 것이냐, 그리고 또 무슨 명분으로 교토 상경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돌아가신 이복형은 사실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나름 교토뿐만 아니라 에도에도 연줄이 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줄들을 이용해서 교토 상경 작전을 할 수 있었는데 히사미스는 그런 연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히사미스가 정충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색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저 도마파들을 활용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1862년 새해가 밝아오자 히사미스는 자신이 직접 교토로 상경해서 천황과 조정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선언을 들은 전국 각지에 있던 존왕양이 지사들, 이 도마파 세력들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거 사스마번이 뭔가 하려나 보다. 지난번에는 번주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뭘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진짠가 보다 하면서 이들이 도쿄로 마구마구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토는요, 흥분한 도마파들이 득시득시 거리는 그런 것이 돼버렸고, 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 도마파들은 교토 거리를 활보하면서 마치 제 세상을 만났냐, 여기저기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다는 거죠. 도마파들은 교토 거리 곳곳에 과격한 방문을 붙이고 다녔고 또 곳곳에서 암살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마파들은 친마쿠파 귀족들의 저택 담장 너머로 토막난 신체 일부와 살벌한 협박장을 던지는 등 그야말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평화로웠던 황도 교토는 순식간에 마구리 되고 맙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요 배경이 언제 배경이냐면은 그 유명한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인 히무라 켄신이 과거에 활약했던 무대가 딱 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켄신도 교토에서 요러고 다녔다라는 거죠. 1862년 4월 14일 사스마번의 국부 히사미스는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히사미스는 뭐라고 선언을 하냐? 자신이 비록 시골 무가 집단의 촌부에 불과하지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냐?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천황과 조정에게 뭔가 좀 순수를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일천의 병마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교토 상경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여 교토 내의 도마파들은 더욱 광군에서 길길이 날뛰게 되니 이렇게 해서 한낱 시골 무사가 계획한 촌극에 또다시 천하는 요동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토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저 도마파 존왕양이 지사들이 사방에서 폐악질, 분탕질을 일삼고 다니고 있고 지금 저 사스마 추장인지 야쿠자 두목인지 이런 헷갈리는 인간이 군대를 이끌고서 교토로 상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스마번의 거병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히사미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천하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